요새 노후 걱정을 하는 부모님들이 늘고 있습니다. 물가도 많이 오르고 돈 나갈 곳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이 중에는 자녀에게 들어가는 돈도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할 것입니다. 특히나 은퇴를 했거나 은퇴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더더욱 걱정이 많이 되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 부모 세대들은 부모를 부양하는 마지막 세대이자 자녀에게 부양받지 못하는 처음 세대입니다. 이 세대에 해당하는 60년대생을 마처 세대라고 칭합니다. 이 세대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가장 높은 비율, 약 860만 명을 차지하는 세대입니다. 제일 인구 비중이 높은데 만약 이분들이 다 은퇴를 한다면 우리 사회는 부양의 문제가 더욱 커질 것입니다. 60대까지 뼈 빠지게 일하고도 가족을 위해 그 이후에도 돈을 벌어와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60년대생의 현실적인 사연 2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매일 새벽 1시에 시금 6,000원을 받으며 대리운전 일을 하는 집안의 가장이 있습니다. 4인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기에 매달 대출금, 월세, 식비, 아들의 대학원 등록금까지 오롯이 혼자서 벌어야 했습니다. 예전에 다니던 대기업을 조기 퇴직하고 장사를 시도했다가 망하고 나서 이후 나이 제한 없이 고생한 만큼 일하는 직업을 구해야만 했습니다. 그는 밤에 잠도 포기해가면서 목표 일당을 채우고 식사는 편의점에서 라면으로 해결했습니다. 그는 하루하루 먹고 살기 바빠 노후를 대비할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2번째 사연입니다. 맞벌이하는 아들 부부의 손주를 돌봐주는 60년대생 여성의 사연입니다. 이 여성은 아침마다 아이들을 케어해 아침 밥도 차려주고 직접 등교도 시켜주었습니다. 아들 부부에게 양육비를 받고 있긴 하지만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20년 넘게 집에서 모셔온 시어머니를 계속 모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손자들을 남편과 같이 맡아서 보고 있는데 며칠 전 시어머님이 요양원에 들어가셔서 더욱 돈이 부족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보험료 등 끊임없이 빠지는 돈을 감당하지 못해 현재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60년대생만 이런 것은 아닙니다. 50년대생은 심지어 더 많은 고생을 하셨고 40년대생 70대이신 분들도 정말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오셨을 것입니다. 이렇듯 부모 부양은 물론 자식 부양까지 책임져야 하는 게 어느 특정 세대는 아닙니다. 50대부터 80대까지 모두에게 공통된 문제입니다. 사회가 급격하게 변하니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피할 수 없는 현실에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먼저 부양 문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모 부양입니다. 예전에 옆나라 일본에서는 이 문제와 관련해 끔찍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일본 도네가와강 동반자살 미수 사건입니다. 당시 치매에 걸린 81세 어머니를 간호하던 아버지와 딸이 오랜 간병 생활과 생활고 때문에 동반자살을 시도했다가 딸만 혼자 살아남았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딸은 3자매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자식들이 어릴 때 집을 나갔고 어머니 홀로 3자매를 힘겹게 키우다 둘째는 입양을 보내는 선택을 하기도 했습니다. 딸은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여러 일을 했으며 나중에는 집 나간 아버지가 다시 돌아와 어머니 아버지 막내딸이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머니가 60대 후반에 들어 치매와 파킨슨 병이 동시에 걸리면서 아버지와 막내딸의 힘든 간병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당시 딸은 회사를 다녔었지만 일과 간병을 병행할 수가 없어 일을 그만두고 간병에 전념했습니다. 그 후 이 가족은 신문 배달을 하는 아버지의 수입에 의존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버지의 월급은 우리나라 돈으로 200만 원 남짓이었습니다. 사실 딸은 간병 초기에는 어머니가 치매에 걸렸어도 매우 좋아했었습니다. 치매 걸리기 이전에 어머니는 딸을 사랑하는 밝은 엄마였기 때문입니다. 다른 가족들이 증언할 정도로 막내딸은 어머니를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불평, 불만은 하나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병간호가 10년이 넘어가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어머니의 상태는 악화되었고 아버지의 허리가 안 좋아져 전에 하던 신문 배달조차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마저 식사나 화장실도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수입은 당연히 끊기게 되었고요. 그렇게 아버지는 딸에게 셋이 같이 죽자고 차마 입에 꺼내기조차 너무 힘들었을 그 말을 딸에게 전했고 딸은 이 말에 동의했습니다. 사건 당일에 아버지는 내일 하자며 망설였지만 딸은 오히려 서둘렀습니다. 딸은 부모를 자신의 차에 태우고 이전에 가족이 함께 가본 군마현에 한뼘에 갔습니다. 차를 대구댐으로 돌진하려 했지만 마땅한 곳이 없었다며 아버지는 열차에 뛰어들자고 했지만 그렇게 되면 유족에게 거액의 손해배상금이 청구될 수 있어 실행에 옮기지 못했습니다. 딸과 아버지는 이어 집 근처 강에서 날이 어두워지기를 기다렸다가 차를 탄 채 강으로 돌진했습니다. 강에 입수하기 직전 아버지는 미안하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차통째로 강에 들어갔지만 수심 1m 부근에서 차가 더 이상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딸은 운전석 쪽 문을 열고 어머니와 아버지 손으로 차 밖으로 끌어냈지만 아버지의 손을 놓쳤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일부러 자신의 손을 뿌리친 것 같다고 했습니다. 죽을 것 같다며 물속에서 첨벙대는 어머니에게 딸은 미안하다라는 말밖에 할 수 없었다고 그날을 회상했습니다. 딸은 어머니만은 놓치지 않으려고 어머니의 옷을 꽉 잡았지만 어머니는 더 이상 몸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후 딸만 강물에서 빠져나왔습니다. 딸은 그날 밤 강가에 혼자 주저앉아 하늘을 바라보거나 노래를 부르며 밤을 새웠다고 합니다. 딸은 그렇게 부모를 잃은 것입니다. 정말 비극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듯 부모가 만약에 아프게 되면 삶에 정말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간병 파산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돈 문제뿐만 아니라 간병 탓에 직장을 포기하거나 이혼을 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이제는 부모를 버려야 한다라는 제목의 책은 지금의 현실을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간병은 길게는 10년 이상까지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간병으로 인해 자신의 직장이나 결혼 등 삶을 포기해버리는 것은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앞의 사건에서도 알 수 있듯 간병만 하는 삶은 사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삶이 있어야 간병할 수 있는 힘이 나는 것인데 내 남은 삶을 간병으로 지내야 한다면 크게 우울증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그래도 형제가 많았어서 간병의 부담을 나눌 수 있었지만 지금 자녀 세대들은 한두 명 정도에 불과합니다. 결국 자녀에게 간병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나라의 제도가 개선되는 것이 좋지만 아직은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나라가 해결해 주겠지라는 생각보다는 자식에게 들어가는 돈 대신 훗날 내 자녀들을 고생시키지 않기 위해 미리미리 스스로의 간병을 준비하려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방금 말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바로 두 번째, 자녀 부양 문제와도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부모님들은 은퇴 후에도 성인이 된 자녀들의 뒷바라지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취직 전까지는 지원해 주는 것이 부모로서의 도리 아니냐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인들이 스스로 돈을 버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언제 될지도 모르는 취업 시기까지 계속 자녀에게 금전적인 지원을 해주는 것은 결코 옳은 방향이 아닙니다. 특히나 내 노후 자금을 써가면서까지 그러는 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리스크입니다. 캥거루족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자녀들이 자립할 나이가 됐음에도 독립적으로 살지 않고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현재 청년 10명 중 6명이 캥거루족이라고 합니다. 물론 집에 살면서 일을 하면 이런 자녀는 캥거루족에 속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월세, 관리비, 식비, 생활비 포함하면 독립했을 때 100만 원이 넘게 나가는데 차라리 부모님에게 월 30만 원씩 꼬박 드리면서 같이 살면 저축을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일도 하지 않고 성인이 되기 전과 마찬가지로 부모에게 케어를 받는 자녀들입니다. 이처럼 지금 부모님 모시는 걸로도 많은 고민이 있는데 자녀까지 부양하는 상황이 된다면 자신의 노후 자금 마련은 물 건너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자녀들이 스스로 독립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합니다. 자녀의 경제적 독립이 가장 현명한 노후 준비 방법이라고 말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자녀들에게 들어가는 돈은 부모 부양하는 데 들어가는 돈보다 훨씬 큽니다. 자녀 중 한 명이 결혼이라도 한다 하면 대부분의 부모들은 크게 도와주려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너무 자녀들에게 무분별하게 지원해 주는 것이 문제라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원인은 내가 아는 누구도 그렇게 해주더라. 내 친구는 자식들에게 이것까지 해줬더라. 하면서 주변에서 다 해주는데 나만 안 해주기 좀 그래서 무리하면서까지 자식에게 해주는 경향도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좋은 방향이 절대 아닙니다. 특히나 내가 금전적인 여유가 별로 없음에도 남이 해주니까 나도 해줘야지 하는 것은 나 자신에게 정말 해서는 안 될 행동입니다. 나 자신을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인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나는 내 상황에 맞춰서 행동해야 합니다. 이렇게 자식들에게 해주려고 하면 할수록 그 전에 마련했던 내 노후 대책이 한 번에 깨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녀에게 미리 재산을 안 주면 시달려서 죽고, 찔끔찔끔 주면 졸려서 죽고, 다 주면 굶어서 죽는다. 성인이 된 자녀 입에서 만약 엄마 아빠는 돈 쓸 일이 없지 않느냐, 여유 있으면서 왜 안 도와주느냐, 상속 미리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냐 라고 한다면 이미 부모 자식 관계는 파국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이지만 속으로라도 자식들이 이런 마음을 갖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앞서도 얘기했듯 자녀들이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독립하려면 부모보다는 자녀 자신이 현재 상황을 깨달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부모님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을 찾아서 자녀를 도와주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금전적인 지원은 여기서 제외시켜야 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혹은 유튜브에서 전문가들은 어떻게 자녀들을 도와주는 게 좋다고 얘기하는지 찾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부모 부양, 자녀 부양 이외에 조심하셔야 할 것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금융 사기입니다. 은퇴한 많은 분들이 노후 자금을 조금 더 확보하기 위해 위험한 일에 손을 댑니다. 노력을 들이지 않고 많은 돈을 얻으려는 욕심의 사기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사기 수법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 사기꾼들은 피해자의 심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의 모든 돈을 앗아가려고 합니다. 한번 돈을 잃은 피해자는 처음에 잃은 돈을 복구하고자 사기꾼의 말을 계속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심리를 악용하는 것입니다. 가끔 뉴스를 보면 이렇게 은퇴를 하고 금융사기를 당하는 경우를 접하게 됩니다. 은퇴를 하고 나면 퇴직금이나 연금을 받는다 하더라도 원래 벌던 월급보다는 적은 돈으로 생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충당해 보자 하고 여러 가지 알아보다 운이 나쁘면 이런 사기에 걸리는 것입니다. 사실 스스로 공부해서 돈을 버는 것은 당연합니다. 내 돈을 남에게 맡긴다는 것은 웬만하면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특히나 남에게 여기에 투자하면 좋다더라 라는 말을 듣고 피 같은 내 돈을 내가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맡기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행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정 수입을 늘리고 싶은 마음에 고수익 상품에 미끼에 물리면 남은 노후가 아주 꼬여버린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행동지침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앞서도 말했듯 내 주변 가까운 누군가가 여기에 돈 넣으면 매달 몇십만 원씩 들어온다더라 등의 카더라는 말만 믿고 절대 따라가지 마세요. 항상 위험은 가까운 곳에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나쁜 의도로 했든 그렇지 않든 그 사람은 그 말을 어디서 들은 건지 우리는 확실하게 알 수 없습니다. 돈을 잃고 나서 그 사람을 탓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모든 투자는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더욱이 다른 사람의 말에 휘둘려서 판단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둘째, 너무 터무니없는 고수익을 보장하는 투자는 거르셔야 합니다. 뭐든 쉽게 돈을 버는 방법은 절대 없습니다. 내가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큰 돈이 매달 나에게 들어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아무 노력하지 않고 큰 돈을 벌고 싶어 합니다. 사기꾼들은 이 점을 노리는 것이죠.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무조건 의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거기는 투자하지 않는 것이 현명합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셋째, 내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거나 심적으로 힘들 때는 큰 결정을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심적으로 좋지 않을 때 잘못된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힘들 때 아마 사기꾼들은 여러분의 이런 힘든 감정을 이용하려 할 것입니다. 항상 큰 결정은 내가 별로 힘들지 않을 때, 상황이 나쁘지 않을 때 해야 합니다. 힘들 때는 에라 모르겠다 하고 그냥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의사결정을 하게 돼버릴 수도 있으니 꼭 이 점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일찍 대비할수록 좋습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 우리는 몇 살까지 살게 될지 모릅니다. 100세까지 산다고 해도 80세 이후에는 20년이라는 시간이 남은 것입니다. 지금 현재 5060 세대시라면 지금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남은 3, 40년 동안의 노후의 질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 밖에 노후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은 건강입니다. 제가 매번 강조하는 것이죠. 건강이 안 좋으면 모든 생활이 망가져 버립니다. 초반에 일본에서 일어난 비극적인 사건도 건강이 무너지면서 일어났다고 해도 무방한 사건입니다. 물론 노력했다 해도 언제 어떤 병이 걸리게 될지 모릅니다. 건강관리 열심히 했는데도 병을 얻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관리를 해서 병에 걸릴 확률을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나이가 들면 당연히 몸이 안 좋아진다 해도 그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건강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귀찮더라도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7, 80세가 넘어가면 과도한 운동은 좋지 않고 가벼운 산책 정도만 해줘도 괜찮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 5, 60대시라면 등산이나 자전거와 같은 운동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둘 다 하체에 도움이 되는 운동인데 이 같은 하체 운동은 건강에 아주 중요합니다. 무릎이 안 좋아서 할 수 없다 하시면 쉬운 코스의 등산을 하시거나 걷기만 해도 건강이 많이 개선될 것입니다. 또한 스트레스 관리를 잘해 주어야 합니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입니다. 보통 스트레스가 많게 되면 아픈 곳도 많아집니다. 우리가 앞에 얘기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도 우리의 스트레스를 가중시킵니다. 그러니 문제가 터지고 나서 해결하지 말고 우리는 이런 것들을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대비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조금이라도 마음 편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내 노후를 마음 편하게 보내기 위해 경계해야 할 것들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을 토대로 여러분의 노후가 조금 더 평안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지옥엽 키운 내 자식들이 다들 독립하고 삶이 바빠 이제는 연락도 잘하지 않습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시간은 더 빨라지고 부모가 늙으면 양로원에 가는 것이 이제는 당연해졌습니다. 오늘은 슬프지만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어느 작은 양로원에서 돌아가신 할머니의 시를 통해 노후의 삶과 소망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어느 양로원 할머니의 시. 간호사님들 무엇을 보시나요? 댁들이 저를 볼 때 무슨 생각을 하시나요? 현명하지 않고 변덕스러운 성질과 초점 없는 눈을 가진 투정이나 부리는 늙은 노인으로 보이겠지요. 음식을 질질 흘리고 대답을 빨리빨리 못하냐고 큰 소리로 말할 때면 전 정말 당신들이 좀 더 노력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당신들이 귀찮다고 주먹질을 할 때는 맞아가면서도 전 정말 안 움직이는 몸속에서 용기를 내어 헛손질로 남아 싸우고 싶었던 것이랍니다. 댁들이 하는 일도 못 알아차리는 것 같이 보이고 양말이나 신발 한 짝을 항상 잃어버리는 바보 같은 늙은 노인으로 밖에는 안 보였나요? 저항하든 말든 목욕을 시킬 때도 설거지통 그릇만도 못하고 돛돌만도 못한 내 몸뚱이에 눈물도 쏟아냈지만 흐르는 물에 감추어져 당신들 눈에는 보이지 않았겠지요. 음식을 나누어 먹는 것이 아닌 그냥 먹여주는 댁들의 눈에는 가축보다 못난 노인으로 비추어졌던가요? 댁들은 저를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나요? 댁들은 저를 그런 식으로 보시나요? 제 팔에 든 수많은 멍자국들이 당신들 눈에는 도화지 위에 아무렇게나 그려놓은 망가진 보라색 도라지 꽃으로 보이던가요? 간호사님들, 그렇다면 이제 눈을 뜨고 그런 식으로 절 보지 말아주세요. 이 자리에 꼼짝하지 않고 앉아서 나의 의지는 상실되어 댁들이 지시한 대로 행동하고 나의 의지가 아닌 댁들의 의지대로 먹고 온 몸에 멍이 들어도 아픔을 삭혀야 되었던 제가 누구인지 말하겠습니다.
제가 10살 어린 아이였을 땐 사랑하는 아버지도 있었고 사랑하는 어머니도 있었고 형제들도 자매들도 있었답니다. 16이 되었을 땐 발에 날개를 달고 이제 곧 사랑할 사람을 만나러 다녔답니다. 20살 땐 평생의 사랑을 평생 지키기로 약속한 결혼 서약을 기억하며 가슴이 고동쳤답니다. 25살이 되었을 땐 안아주고 감싸주는 행복한 가정을 필요로 하는 당신들 어린 시절과 같이 귀여운 어린 자녀들이 생겨났답니다. 30살이 되었을 땐 어리기만 했던 자녀들이 급속히 성장해서 서로 오래도록 지속될 관계가 맺어졌답니다. 40살이 되었을 땐 어리기만 했던 아들, 딸들이 성장해서 집을 떠나게 되었지만 남편은 제 곁에 있어 슬프지 않았답니다. 50살이 되었을 땐 제 자식들은 직장에서 일을 하고 손주를 제 무릎에 안겨주며 그때 비로소 인생의 맛을 느끼는 저 자신을 알게 되었답니다. 마침내 어두운 날들이 찾아와 내 옆에 있던 이가 먼저 하늘로 떠나게 되면서 앞으로의 삶을 생각해 보니 두려운 마음에 몸이 오싹해졌답니다. 자녀들이 모두 자기의 자식을 키우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난 내가 알고 있던 지난 날들과 사랑을 한번 생각해 봤답니다. 저는 이제 늙은이가 되었는데 참으로 우습게도 늙은이를 바보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들을 보면서 세월은 참으로 잔인한 것 같다는 생각도 해봤답니다. 몸은 망가지고 우아함과 활기는 떠나버렸고 한때는 마음이었던 것들이 이제는 무딘 돌이 되어 버렸답니다. 시체와도 같은 이 늙은이 속에는 아직도 어린애 같은 마음은 살아있어 가끔씩 다 망가진 이 가슴이 부풀어 오르는 때가 있답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 젊은 시절처럼 사랑도 하고 싶다는 꿈도 꾸어본답니다. 즐거웠던 일들을 기억해보고 고통스러웠던 일들을 기억해보면서 난 지금 다시 한번 삶을 사랑하며 이렇게 살아가고 있답니다. 너무 짧고 빨리 지나간 지난 날들을 생각하면서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엄연한 현실을 받아들이기로 했답니다. 이제 사람들이여 눈을 떠 보십시오. 투정이나 부리는 늙은이로 보지 말고 좀 더 자세히 나를 봐주세요. 당신의 아버지는 아니나 아버지일 수도 있고 당신의 어머니는 아니나 어머니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가축에게 모이를 주듯 하지 마세요. 그냥 먹고 싶습니다. 멍들게 하지 마세요. 가슴 속에 멍을 안고 떠나지 말게 해주세요. 사는 동안 간절한 내 소망입니다. 이 시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마냥 양로원에 보내지는 것이 피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면 막연하게 걱정만 하고 있기보다는 내가 직접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는 것은 어떨까요? 법륜 스님께서 말씀하신 인생 조언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행복을 구걸하지 않는 것입니다. 남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결정된다는 것은 내 인생의 칼자루를 남이 들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남이 어떻게 하든 나는 아무 문제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삶의 중심을 잡고 살아보세요. 둘째, 모르면 묻고 틀리면 고치고 잘못했으면 뉘우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조건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이런 자세로 인생을 언제든 일어날 수 있으며 용기가 생깁니다. 셋째,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구나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오늘 하루를 허투루 보냅니다. 그러니 최선을 다하는 하루하루를 쌓아나가서 죽는 날 여한을 남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이 들어 요양원에 가지 않고 독립하여 노후를 건강하게 보내려면 이것 3가지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노후를 준비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신체 건강 유지하기입니다. 신체 건강은 노후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근력과 유연성을 유지하고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체 활동은 건강한 심혈관 기능, 뼈 건강, 면역 시스템 강화 등을 도와줍니다. 또한
금연, 음주량 조절, 건강한 체중 유지 등의 습관을 가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해 가장 좋은 운동 중 하나는 유산소 운동입니다. 유산소 운동은 심혈관 기능을 향상시키고 신체의 대사를 촉진하여 신체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걷기는 매우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유산소 운동입니다. 규칙적인 걷기는 심혈관 건강을 향상시키고 근력과 유연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걷기는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으며 밖에서 산책하거나 실내에서 트레드밀을 이용하여 할 수 있습니다. 걷기를 더욱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일정 거리나 시간을 목표로 설정하고 정해진 스케줄에 맞춰 규칙적으로 걸을 수 있도록 노력해보세요. 다만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현재 건강 상태와 개인적인 제한 사항을 고려하여 의사 또는 건강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들은 신체적인 상태와 운동 계획에 대해 적절한 조언과 지침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인지 활동 유지하기입니다. 노화는 인지 기능의 저하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노후에도 인지적 활동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독서, 퍼즐, 문제 해결, 악기 연주, 학습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뇌를 자극하고 활발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터넷을 활용하여 온라인 강좌나 뇌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사회성 유지입니다. 사회성 유지는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 중요한 요소입니다. 가족, 친구, 이웃과의 교류를 유지하고 커뮤니티 활동이나 취미 동호회에 참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회적 연결성을 유지하세요. 사회적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외로움을 줄이고 심리적 안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봉사활동은 사회적이며 의미 있는 활동을 함께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또 지역에서 열리는 행사나 축제에 참여하여 사회적 연결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지역 공연, 예술 전시회, 마을 축제 등 다양한 행사를 참석하고 이웃들과 대화하며 즐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기를 바라며